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의 스크린 바로 뒤에서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사이버 보안 전쟁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죠? 팬데믹 이후에 정말 일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한 내 집, 내 병이 어쩌면 사이버 전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정용 네트워크가 사무실 네트워크보다 악성 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다들 집에서 일하게 됐잖아요. 이게 해커들한테는 뭐랄까,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팬데믹이 단순히 일하는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사이버 보안이라는 판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갑자기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회사는 철통 같은 방화벽으로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우리 집 공유기,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와이파이로 바뀐 거죠.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열린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사이버 팬데믹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은요, 바로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을 정말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 정보나 백신 예약 아니면 정부 지원금 안내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피싱 이메일이나 파일을 암호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겪는 이런 피싱이나 랜섬웨어 공격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 물밑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국가 대 국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사이버 전쟁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에요. 2009년 구글 해킹으로 시작해서 서로 니네 군부대가 해킹했지 하고 폭로전을 벌이고 심지어는 상대 국가의 군인을 직접 기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엔 특정 기업을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죠. 정말 공격이 공격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부르면서 이른바 디지털 냉전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누가 더 해킹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기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모두에게 열린 자유로운 공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영토로 볼 것이냐, 이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인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사이버 보안 문제는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벌이는 영향력 다투, 즉 지정학의 문제와 완전히 딱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전쟁터에 제대로 된 규칙 하나 없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모든 혼란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 이 단어의 정의가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어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정보 처리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떠다니는 공간인데 동시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나 전송하는 해적 케이블처럼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실체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질적이면서 비물질적이다. 바로 이 말이죠. 자,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이 공간은 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걸까요? 경계가 없잖아요. 바로 이 애매함, 이 모호함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엉망으로 꼬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핵심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이버 공간은 정보가 처리되는 가상의 영역이라고 보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 정보를 담는 서버, 케이블 같은 하드웨어도 사이버 공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해저 케이블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걸 공격하는 게 과연 사이버 공격일까요? 글쎄요, 어느 쪽에 묻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의 차이가
결국 사이버 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이버 주권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인터넷은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서부 시대에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규칙, 즉 국제법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번번이 실패,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노력이 있었어요. 나토가 주도해서 기존 전쟁법을 적용해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도 했죠. 또 범죄에 초점을 맞춘 협약도 있었고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들 제각각 놀았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니까 결국 통일된 규칙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왜 합의가 안 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방은 기존 국제법을 그냥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다. 사이버 공간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하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방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서방은 국가가 우선이라고 못 박습니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의 자유냐, 국가 안보냐, 뭐 하나 맞는 게 없죠? 자, 그럼 이 교착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는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명확한 교전 규칙이 없는 디지털 세상. 이건 다시 말해 힘센 나라들이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무법지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법지대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위협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미래, 그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급망 공격입니다. 혹시 솔라윈즈 해킹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요. 해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하나를 감염시켜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수천 개 회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꺼번에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마치 식수원 하나가 오염되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같아요. 가장 약한 고리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음은 AI 기반 해킹입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 양날의 검이 됐어요.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공격을 만들어내고요. 반대로 방어하는 쪽에서는 AI로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막으려고 하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AI와 AI의 대결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해서 큰 위협이 될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그 불똥은 반드시 사이버 공간으로 튀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나 병원, 은행 같은 국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목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전쟁의 새로운 대리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 전장터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무려 27억 개의 새로운 기기가 5G 네트워크에 연결될 거라고 해요. 27억 개.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건 곧 해커들에게 27억 개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의미가 없어지는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과연 미래의 규칙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